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주제 사회문화현상 탐구 절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 탐구 절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의 실제 조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게 메인이고 가장 1단원에서 까탈스러운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현상을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탐구 절차 또는 사회조사 과정 이렇게 불릴 수 있어요. 자, 양적 연구 과정하고 질적 연구 과정의 각각의 특징, 목적, 장단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적 연구 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조사를 하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문제 인식, 문제 제기 단계인데요. 요거는 내가 노인 문제도 관심 있고 청소년 문제도 관심 있고 환경 문제도 관심 있고 여성 문제도 관심 있어. 그 중에서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연구하고 싶어. 지금 환경 문제를 픽했잖아요. 그게 문제인식 또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제일 먼저 나 이거 연구해야지 라고 정하는 단계. 이게 문제인식 또는 문제제기, 연구 주제 선정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를 보면 과연 기존에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이론들로 만들어졌는지, 기존의 가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떠들러 보면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들러 본다는 이 부분은 문헌연구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가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가설은 다른 말로 하면 잠정적 결론인데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것이다.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어떤 원이 되는 독립변인이 결과가 내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내가 관심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가설이 좋을까? 가설. 만약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에 비용을 지불하면 쓰레기 배출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라스틱의 어떤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독립변인이 되는 거고, 쓰레기 배출이 종속변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제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연구 설계라는 요 단계를 거치는데요. 앞부분에 개념의 주작적 정의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는 것이 개념의 주작적 정의입니다. 비행친구와의 교제, 비행친구랑 사귀는 정도, 이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어떻게 바꿔주냐면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수, 그리고 이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랑 만나는 횟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는 게 개념의 주작적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설 설정 뒤에 존재하냐면, 여기에서 가설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설정한 가설에는 플라스틱 비용이라고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만약에 독립변인의
존경심이 뭐뭐할수록 뭐뭐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다면 여기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뭐뭐뭐뭐의 횟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는 것을 가설을 설정한 다음인 연구설계 때 하는 거예요. 여기 독립변이나 종속변이에 있는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는 거죠. 개념의 수적적 정의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공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료 수집을 하긴 할 건데 뭘로 할까? 우리 앞에서 질면, 참문, 실 5개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이 5개 중에 뭘로 할까? 오케이, 질문지법으로 하자. 그럼 질문지 몇 명한테 할까? 오케이, 1000명한테 하자. 그러면 어떤 애들한테 할까? 경상도 애들한테만 할까? 아니면 전국 8도에 5000명씩 할까? 200명씩 할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대상, 시기, 방법 이런 것들 세부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설계로 질문지법을 3월에 1000명 데리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 질문지를 1000개 만들어서 계획했던 그 대상한테 그 시기에 적절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 수집이에요. 5개 양적인지 질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5개 중에서 이걸로 해야지라고 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 방법, 가설이 있는 양적 연구 방법에는 그러니까 계량화하기 쉬운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주로 채택이 되죠. 그럼 내가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했어.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겠죠. 플라스틱을 사용을 한 기간, 이 플라스틱 비용을 실시한 그 기간, 2달 동안 쓰레기 배출량, 요거 하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쓰레기 배출량, 이거를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 그럼 실험법일 테지만 질문지법은 이제 너는 플라스틱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니, 플라스틱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플라스틱의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된 후에 쓰레기가 얼마큼 나오니, 이런 식으로 질문지법으로 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실제 어떤 팩트를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분석된 걸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까 플라스틱의 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가설이었잖아. 근데 실제로 뭐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해보니까 플라스틱 비용 부과를 해도 쓰레기 배출량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설정한 가설은 거짓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참으로 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으로 검증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설이 틀린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런데 참이 됐다, 그러면 참으로 검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된 거예요. 수용. 그래서 그렇게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됩니다. 여기에서의 결론은 플라스틱의 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다, 이게 결론이 될 것이고, 그런 식의 일반화가 성립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는 여기서 자료를 수집할 때 내가 알고 싶은 청소년 전체, 이게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설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500명으로 설정한다, 1000명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500명이나 1000명으로 설정하는 걸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도출 및 일반화라고 순서대로 맨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주로 출제될 때 어떤 특정한 지문을 가지고 이것은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선지로 많이 나온다. 이걸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어느 부분에 가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 나 여기도 이것도 관심 있고 청소년 문제도 관심 있고 그 중에서
환경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아 내 생각이 들어갔죠. 같이 개입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류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인지, 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니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뭐가 실제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지를 막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싶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가설을 이 어떤 변인의 결과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가설 가능성 중에서 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내 생각이 들어간 거야. 같이 개입이야. 그리고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로 개념의 주작 측정이를 내가 그 존경이라든지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의 횟수와 수치로 금액으로 내가 다시 정의 내리는 거니까 여기에도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면 참문실 중에다 실험법으로 해야지, 질문지로 해야지, 또는 문헌연구법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요 단계만큼은 내가 가치가 들어갈 어떤 건덕지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가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해 줘야 되는 단계예요. 여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뭔가 연구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 조작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결과값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단계만큼은 철저하게 가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고요.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만 정확하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빠진 게 질적 연구 방법이냐면 가설 설정하고 가설 검증, 이 두 가지만 없애주면 그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 청소년들이 어떤 선정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 되게 궁금해. 성적뿐만 아니라 얘의 어떤 교우관계나 얘의 인성이나 전반적으로 나는 그런 선정적인 유튜브를 많이 봤을 때 청소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연구하고 싶은 거야. 심층적으로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양적 연구 방법은 가설이 있지만 질적 연구 방법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질면 참문실 중에서 오케이, 난 면접법으로 해야지, 난 참여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접법을 선택했다면 그 면접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 얘가 이러이러한 감정 상태로 얘한테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얘가 선정적인 걸 많이 봤을 때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를 판단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결론 도출을 합니다. 선정적인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구나. 깊이 있는 관계 맺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렵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공식적인 자료 수집을 중시하는 게 둘 다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공식적인 자료는 원래 양적이랑 보통 짝꿍인데 질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식적인 자료의 숨은 이면, 그 건너편,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공식적인 자료도 중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힘이 드네요. 빈칸을 채워봅시다. 양적 연구 과정, 질적 연구 과정 해놓고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대로 순서대로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 인식 또는 문제 제기도 괜찮아요. 주제 선정.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을 설정할 때는 그 전에 문헌연구법 같은 거를 떠들러 보면서 나 이거랑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졌어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잠정적인 결론을 선정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혹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는 거고요. 5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질면천문실 중에 나 이걸로 해야지, 언제 해야지 라고 하는 틀을 잡는 단계가 연구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중에서 실제로 연구 설계에서 선택한 그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설정한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설의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요. 수용이라는 건 참이다. 기각은 거짓이 되었다.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둘 다 검증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지요. 자, 앞에서 배운 가치, 개입과 중립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여기까지는 가치, 개입, 그리고 자료 수집부터 분석, 검증, 결론 도출까지 가치, 중립 단계입니다. 질적 연구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2개만 없다 그랬죠? 나 이거 연구해야지, 이걸 주제로 선정해야지 라고 하는 단계가 문제 인식 또는 문제 선정 단계고요. 마찬가지로 가설이 없을 뿐이지 연구 설계 단계는 있습니다. 나는 면접법으로 해야지, 나는 이러이러한 대상들을 데리고 참여 관찰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해석합니다. 해석.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 특징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해석해요. 그런 다음 결론을 도출해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이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치 개입 중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당연히 가치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가치가 안 들어가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OS 퀴즈를 하고 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가치 개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 될까요? 인성이 원인이 돼서 봉사활동?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건 봉사활동이 건전한 인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봉사활동이 독립변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타인 배려 정도, 관용정신 정도를 지수화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다. 인성 형성이 종속병수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정신을 지수화하는 건 인성 형성,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4번째,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둘 다 연구 설계는 필요합니다. 양적 연구는 문제 제기, 연구 설계, 가설 설정 2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6번째, 가설이 거짓일 경우에 가설은 기각된다 그랬어요. 맞죠? 기각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기각된다 맞아요.
다음에 7번째, 면접 참여 실험법은 질적 연구 과정. 실험법 때문에 틀렸네요. 8번째, 양적인 있고 질적이 없는 건 가설 설정, 가설 검증이다. 맞아요.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자 가치 개입 문제되지 않는다. 가치 개입 단계니까요. 그 다음 부모의 개입, 통제 지수, 자녀의 의사 반영 지수는 민주적 양육 태도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요거를 한번 분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네요. 얘가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데 아마도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주관적인 행복감을 키울 것이다. 비례관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설정되겠죠.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인 500명. 보통 이 반려인들에 대한 것이 모집단이라면 성인 500명은 반려견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픽한 애들인 거죠.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연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은 보면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이걸 5점 척도로 조사했지요. 우울감 정도하고 생활 만족도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종속변인을 이 주관적인 행복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종속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수집한 자료는 뭐예요? 성인 500명 구조와 질문지법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갑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한 거예요. 을은 볼게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니까 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육 경험이 없는 집단을 A 집단으로, 있는 집단을 B 집단으로, 마치 변인을 가하는 집단, 안 가하는 집단, 가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지 안 가하는 집단이 통제 집단이야. 그래서 마치 요 을이 선택한 방법이 실험법일 것 같은 착각을 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각 10명씩 구분해서 A 집단에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유겠죠. 이유. 그거를 물어봤어요. 직접. B 집단에는 어떠다가 너 반려견을 양육하게 됐니? 그래서 너는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 걸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거 면접법이잖아. 직접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시옷의 이 자료는 면접법인 거고 여기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니까 가설 설정과 검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해석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네,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열심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빈칸 채운 거 읽어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